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사이드 F 한정판 HGUC 제간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 그 유명한 이분하게 익은 제간입니다. 이름부터가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잖아요. 그 역스페셜 마지막 장면이죠. 다 같이 엑시즈를 밀어 올리려는 그 장면에 그 컬러를 재현한 HGUC 제간이다. 그래서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재현한 거죠. 사이드 F를 통해서 22년 7월 16일 처음 발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1,500엔, 국내에도 정발을 해서 18,000원에 판매가 됐어요. 2009년에 발매했던 일반판 버전의 제간과 가격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컬러 제외하고 사양만 넣고 보면은 꽤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일반판에 있던 그 매뉴얼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라 그래서 뭐 추가적인 매뉴얼이나 뭐 이미지 사진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색깔만 달라졌지 기본 구성도 일반 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킹 실 들어갑니다. 왼쪽 하단의 V자는 이 골반에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지구 연방군 마크나 아니면 론도벨 마크, 그리고 기체 넘버링을 할 수 있는 숫자들도 들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연방 마크 같은 경우는 작은 건 이런 식으로 흉부나 이런 데 붙여주면 좋습니다. 뭐 큰 쪽은 뭐 쉴드에 붙이거나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뭐 연방 마크 이런 식으로 하고 론도벨 마크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참고로 매뉴얼 뒤쪽에 이렇게 마킹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뭐 편한 대로 원하는 형태로 부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성이야 당연히 뭐 기본 무장 구성이죠. 먼저 빔 라이플, 제간이 사용하는 주요 무장 중 하나입니다. 근데 컬러가 확실히 일반 컬러랑은 사뭇 다르죠. 굳이 비슷한 컬러를 찾으라 그러면은 더블오 시리즈의 트란잠 컬러랑 유사합니다. 뭐 거의 똑같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만 이쪽은 원본 컬러가 짜잔 요런 회색이었죠. 일반판과 차이가 꽤 큰데 이쪽은 이제 붉은색과 더불어서 글로스 인젝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택이 확 하고 도는 느낌이 조금씩 있죠 또. 그리고 이 라이플을 쥐기 위한 라이플 손입니다. 뭐 외장부터 프레임까지 전부 다 불타고 있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컬러감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도 뭐 손등 외장이건 프레임이건 다 글로스 인젝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츠가 아주 약간씩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완전히 끼우게 되면은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이플 같은 거 이런 건 뭐 다시 뺄 일이 없으니까 일단 손바닥에 고정 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준 뒤에 이렇게 반대쪽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끼워줍니다. 이거 한 번 끼고 나니까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 빼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파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쉴드입니다. 뭐 미사일이 내장된 쉴드죠. 이쪽 역시 불타고 있는 컬러링, 원래 연한 초록색인데 이게 불타고 있는 약간 붉은기가 감도는 그런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회색의 프레임도 열을 더 많이 받은 건지 이렇게 완전 붉은색으로 바뀐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내장된 미사일도 분명 레드인데 메탈릭 레드로 좀 더 진하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실드 조인트 같은 경우도 팔이랑 연결하는 이 핀 얇으니까, 근데 거기에 글로스 인젝션이니까 혹시나 너무 깊숙이 끼우면 빼기 힘들 거거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빔사벨 칼날입니다. 뭐 짧은 것과 긴 것 이제 편한 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뭐 클리어 핑크 그대로 사용이 됐네요. 자, 그럼 불타고 있는 제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 제간 정말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만져봅니다. HGUC 제간. 조립도 이때도 뭐 나쁘지 않았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역시 조형이 보는 맛이 있다. 애초에 제간 디자인이 이 묘하게 투박한 듯 하지만 뭔가 질리지 않는 매력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에서 오래 썼겠죠? 뭐든 간에. 일단 컬러가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보니까 일반판과의 비교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짜자잔! 왼쪽은 2009년에 발매한 HGUC 제간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애고요. 참고로 정말 단순하게 컬러 비교를 위해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컬러가, 이랬던 컬러가 마찰열로 불타면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느낌입니다.
엑시제 쇼크 이미지 컬러. 처음 나올 때는 되게 아니 뭘 굳이 저렇게까지 만들지? 아유 뭐 그래 했는데 비교하고 보니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긴 하네요. 지금 나온 엑시제 쇼크 이미지 컬러가 뭐 기라도가도 가장 최근에 나왔었고 뭐 짐3나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시즈 밀 때 같이 밀었던 모빌 슈트 양산기들이 이런 컬러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약간 기라도가도 궁금하긴 하네요. 기라도가까지는 해볼까? 저도 사실상 궁금해가지고 지금 제간을 샀던 거라 이게 은근 매력이 있긴 하네요. 비교하고 보니까 진짜 이분하게 익은 느낌 든다. 뒷모습도 차이가 은근 있구나. 쉽게 말하면은 전신이 다 붉은 빛이 돈다? 그러면서 이제 불타고 있는 거니까 전부 글로스 인젝션인 게 되게 매력 포인트예요. 정말 단순하게 색깔만 달랐으면은 되게 아니 굳이 진짜 지금까지도 굳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글로스 인젝션인 게 이게 킥이네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저도 제간 되게 오래간만에 보기 때문에 잠깐만 감상 타임. HGUC가 제간 얼굴이 되게 잘생기게 잘 나왔어요. 이제 뭐 클리어 파츠도 클리어 파츠지만은 안쪽에 있는 이 카메라 디테일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편이 좀 비추는 이런 게 굉장히 참 이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옆에 뭐 발칸 포드 시스템도 뭐 조형 잘 나왔고요. 보기 좋습니다. 다시 봐도. 거기다 턱의 붉은색 역시 뭐 색깔 좋게 잘 나왔고요. 잠깐 또 이제 일반판과 비교를 해보면 어딜 볼 거냐? 클리어 파츠입니다. 바이저 부분을 보면은 색깔이 많이 달라요. 일반판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클리어 블루입니다. 확실하게 클리어 블루. 거기다 색깔도 꽤 밝은 편인데다가 내부도 확실하게 잘 보이죠. 근데 오늘 보는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 클리어 퍼플에 가깝습니다. 파란색에 붉은색이 감돌면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다. 그래서 이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의 클리어 파츠는 클리어 퍼플 계통으로 나왔다. 되게 진한 컬러로 나왔죠. 그래서 그러게요. 단지 좀 파란색의 비율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 패널 라인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들 기존 제간과 동일하게 나왔고 거기다가 외장도 글로스 인젝션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빛 반사가 아주 잘 된다. 아주 매우 빛 반사 잘 되는 머리 보기 좋고요. 몸통 같은 경우는 이제 콕피트 해치가 있잖아요. 진한 메탈릭 레드로 사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글로스 인젝션까지 해서 아주 진한 컬러 또 볼 수가 있고요. 주변 덕트라던가 아니면 외장 컬러도 이쁘게 나왔고 프레임도 검붉은색의 글로스 인젝션으로 잘 되어 있고요. 외장 디테일 그리고 뭐 빛반사 같은 경우도 아주 이쁘게 빛반사가 잘 되고 있죠. 어느 정도 빛을 딱 비추니까 약간 뭐랄까 진짜로 박스아트에 나온 그런 느낌처럼 불타고 있는 느낌? 그 외에 뭐 패널 라인도 기존과 다 같습니다. 그리고 백팩도 이 위쪽에 있는 것도 스러스터죠. 이 앞에는 동력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잘 되어 있고 디테일 좋고 조형 좋고요. 백팩의 디테일도 심플하죠. 뭐 복잡하게 들어간 거 없이 거대한 버니어들 밑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검붉은색의 글로스 인젝션입니다. 그리고 팔로 가보면 여기부터는 또 다른 프레임 컬러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어깨 외장 자체도 심플한 형태, 뭐 제간의 모습이 복잡하지 않은 모습이 또 매력이잖아요. 그런 심플한 깔끔한 외형 볼 수 있고요. 역시나 글로스 인젝션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나 뭐 무릎, 팔꿈치 이런 데 들어가는 프레임은 또 컬러가 사뭇 다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이런 버니어 같은 데 쓰인 검붉은색은 PS 소재인데 관절에 쓰이는 건 ABS 소재다 보니까 이 ABS 소재가 쓰인 부분들이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깨 내부 이 관절 부분도 이제 원래는 이런 밝은 톤의 회색이었는데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는 거기 역시 이제 붉은색이 살짝 감도는 느낌으로 컬러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더 붉은색이 감돌게끔 이렇게 기존 컬러에 붉은색 좀 첨가한 그런 느낌이 들죠. 당연하지만 나머지 외장들도 뭐 컬러 이쁘게 글로스 인젝션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손은 아까 이제 라이플 손대랑 동일합니다. 참고로 관절 컬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용된 폴리캡입니다. 갈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색 폴리캡과는 또 다르다.
다음은 골반. 일단 가운데 있는 노란색 V자는 당연히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2009년 발매 상품이니까 뭐 그럴만하죠. 뭐 더 과거로 가면 V자 스티커도 없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무튼 심플하디 심플한 골반입니다. 뭐 앞쪽이나 뒤쪽에 스커트 같은 거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다리가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여기도 이제 색깔들이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죠. 고관 쪽도 검붉은색, 안쪽에 메탈릭 레드가 대놓고 보이는 이런 분할도 볼 수가 있죠. 기존에는 요런 컬러였습니다. 회색 안쪽에 빨간색이 있는 그런 형태였죠. 사이드 스커트 왼쪽에는 그레네이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 커버를 이렇게 살짝 벌려서 꺼내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레네이드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개별로 꺼낼 순 없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빔사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위가 들어 올려지죠. 이렇게 해서 뽑아주면 된다. 그리고 빔 파츠 그대로 끼워주면 되죠. 다리 같은 경우도 초심플이죠. 허벅지 쪽에는 각도가 막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패널 라인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 뭐 위쪽 하나, 사이드에 하나 뭐 이런 정도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약간 갈색 계통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ABS 소재고요. 다리 아래쪽, 무릎 아래쪽으로도 이제 심플한 곡선과 함께 적당한 패널 라인을 볼 수가 있죠. 다리 바깥쪽에는 스러스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종아리 아래쪽으로 거대한 버니어가 하나씩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곡선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글로스 인젝션만의 그 특유의 빛 반사 그런 것도 더 많이 보이죠. 곡선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딱 이렇게 곡면 딱 들어간 부분에 반사가 아주 좋죠. 발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안쪽에 ABS 소재와 PS 소재가 같이 쓰이다 보니까 컬러도 3톤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기존도 그랬고요. 기존 거 볼까요? 일반판? 짠! 발만 보더라도 좀 이제 컬러의 차이가 확 하고 드러나는 게 좀 보이죠. 물론 발바닥에도 디테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살펴볼 건데, 뭐 2009년 거 가동 뭐 비슷하겠죠. 뭐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가동률은 똑같은데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스 인젝션 때문에 뻑뻑해졌다는 거. 목이 진짜 저 처음에 좀 많이 놀랐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야, 살짝 갈아냈습니다. 지금 허옇게 보이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목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금도 깊숙이 끼우면은 되게 뻑뻑해요. 이게 글로스 인젝션 키트들의 주의사항이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쉴드도 잠깐 설명할 때 쉴드 조인트도 이것도 글로스 인젝션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지금 이 목이 좋은 얘입니다. 엄청 뻑뻑해가지고 이게 돌아가긴 하는 건가? 아니지, 돌아가긴 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끼리 맞붙는 부분은 더더욱이. 그래서 고개 돌리는 거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볼 조인트에서 다 이렇게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 아래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볼 조인트도 살짝 지금처럼 이렇게 뽑아주면은 고개를 최대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꽤나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숙이는 것도 턱이 프레임에 맞닿을 때까지 숙일 수 있죠. 그리고 이때쯤부터는 거의 다 사용을 하던 것 중 하나가 이 몸통 안쪽에 폴리캡, 이렇게 가동하는 폴리캡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들썩일 수 있게, 크게 어깨를 들 수 있도록 안쪽 폴리캡 부분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역시 조인트가 앞뒤로도 가동을 하죠. 그리고 팔 바깥쪽,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어깨 외장은 프레임과 플라스틱끼리 맞닿아 있다. 여기도 꽤나 뻑뻑합니다. 그리고 폴리캡 같은 경우도 폴리캡도 끼워지는 부분은 좀 뻑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스틱끼리 맞닿는 부분보다는 많이 부드럽지만 그럼에도 폴리캡 치고는 뻑뻑한 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줄 수 있고요. 축관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뒤로 드는 것도 들고 내리는 것도 편하죠. 팔 회전부 역시 폴리캡을 사용하지만은 꽤 타이트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관절이고요. 팔꿈치 부분 ABS 관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90도까지 단일 관절로 가동할 수 있고요. 손목 역시 꽤 타이트합니다. 역시 폴리캡을 사용은 하지만 볼 조인트 자체가 조금 두껍게 되어 있다 보니까 꽤나 타이트한 손목 가지고 있고요. 허리 역시 폴리캡 사용을 하고 있죠. 허리 돌리는 부분 편하게 할 수 있고 볼 조인트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은 뭐 흉부를 들고 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스윙하고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고관절을 축관절을 많이 안 썼어요. 볼관절을 아직 쓰던 시절이다 보니까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 들어도 90도가 안 됩니다. 좌우 다 들어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리 좀만 더 들어줬으면 옆으로. 그리고 볼 조인트를 쓰고는 있지만 안쪽에 지금 감싸고 있는 프레임 부분 보이죠? 물론 관절은 폴리캡으로 감싸놓긴 했지만 이 프레임 부분도 가동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자체는 중심에 축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스윙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 스커트 같은 거 없으니까 편하게 다리 들어 올리고 뒤로도 들어 올리고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무릎은 이중관절이지만 아래쪽은 크게 가동하지 않습니다. 이 위쪽 관절이 크게 가동하면서 90도보다 조금 더 이상 펴지고요. 발목 역시 볼 조인트 및 축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폴리캡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위쪽이 축, 아래쪽이 볼입니다. 그래서 축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볼은 안쪽으로 꺾어주면은 편하게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물론 외장 때문에 간섭이 있어서 막 엄청 많이 꺾인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도 발목을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무릎 꿇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기준으로는 역시 좀 아쉽죠. 자, 그래서 라이플과 실드 장착을 하고 멋들어지게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역시 재간 진짜 참 신기합니다. 봐도 질리질 않아요. 진짜 뭔가 되게 근본 있는 그 모습, 뭔가 짐스러운 애들 중에도 제일 멋지다 할까? 저는 뭐 재간 D형이다, 뭔형이다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역시 이 기본 재간이 참 멋지지 않나? 묘하게 건담스러움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약간은 이런 모습이 참 좋다. 특히나 뭐 고관의 V자라든가 아니면은 콕피트 해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묘하게 건담스러운 포인트인데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양산형스러운 아주 좋은 그래서 질리질 않나? 참 이쁘긴 해요, 그죠? 다시 봐도 몇 번을 봐도 이쁘긴 하네. 이쯤에서 또 일반 컬러랑 비교. 일반 컬러도 이제 무장들 들려준 상태고요. 역시 컬러 차이뿐이긴 한데 재간이라는 게 또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재간. 자, 먼저 전함을 떠나서 전장으로 향하고 있는 재간. 앞으로 실드를 펼쳐서 이제 몸통을 보호하면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전장에서 한창 교전 중인 재간도 표현해봤습니다. 쉴드로 막아주면서. 그리고 일반 재간도 저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괜찮겠죠? 공중에 쫙 뛰어가지고 아예 좀 다른 각도로 교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다른 느낌으로 라이플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역시 재간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다리가 벌어지는 각도입니다. 이게 다리 벌리는 액션이 참 이게 힘들다 보니까 편하게 쭉쭉 뻗은 액션 같은 게 좀 안 돼요, 잘. 그래도 다리 벌리는 것만 조금 힘들다 싶지 나머지 이런 달려나가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멋지게 나오거든요. 이 재간 특유의 매력과 함께 오히려 약간 반전 매력이 있죠. 아니, 저게 재간? 이런 느낌의 포즈도 멋지다는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서 베어낸 느낌 한번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마지막 포즈는 뭐 이 친구의 아이덴티티로 가야겠죠. 엑시즈 미는 포즈 한번 해볼 건데 크게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박스아트처럼 맨손으로 미는 거랑 또 하나는 실드로 미는 거. 일단 실드로 미는 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실드를 장착하듯이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포즈 취하려면은 방향은 이게 아니라 팔꿈치 쪽으로 실드를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주고요. 손등도 실드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고개는 최대한 들어주고 팔을 앞으로 들면서 팔 회전시키면서 실드가 앞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살짝 얼굴을 가리듯 해도 되니까 이렇게 위치 맞춰주고요. 반대쪽 손은 이 실드를 안쪽에서 받치듯이 이렇게 실드를 양팔로 민다는 느낌으로 해서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팔로 실드를 지탱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이대로 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로우 앵글에서 바라봤을 때 이 팔 사이로 얼굴이 보이면 더 좋습니다. 좀 더 극적인 느낌이 되기도 하거든요. 해서 이렇게 좀 돌려보면은 이렇게 앞에 거대한 엑시즈가 돌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진짜 열심히 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실드 없이 맨손으로 해볼 건데 이게 편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없잖아요. 그냥 박스아트 비슷하게 따라볼게요. 대신에 포즈 취할 때는 오른팔에 실드를 단 것 마냥 오른팔을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그리고 왼팔은 주먹질하듯이, 그리고 고개를 완전히 들어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죠? 이런 구도? 거기에 오른다리도 살짝 구부려 주면 더 좋겠죠?
지금 딱 이 구도 괜찮게 나온 구도 같습니다. 역시나 로우 앵글로 바라봐야 하고요. 마찬가지 앞에 돌덩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적절한 포즈기도 하죠. 요런 느낌 역시나 뒤에서 보더라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포즈의 완성은 옆에 뉴건담이 하나 오는 겁니다. 정말 딱 박스 아트처럼 딱 구도 잡았을 때가 지금 이 포즈의 완성이죠. 이 프라모델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이드 F 한정판 HGUC 제간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가 지금까지 제간부터 시작해서 기라도가 다음에 짐3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포즈 잡은 것처럼 이런 뭐 액션 포즈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디오라마라거나 아니면은 시츄에이션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참 괜찮은 프라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다가 의외로 글로스 인젝션이 참 이쁘네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역스페샤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또 흔치 않은 컬러다 보니까 강추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무시.